첫 번째 경기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지금 나폴리 승리에 75.8% 몰려있지만 저는 프랑크푸르트 이변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초안픽으로 승패로 일단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승패 이변을 한번 노려보는 이유, 제가 항상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유로파 리그 분석을 할 때 우에파 클럽 랭킹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우에파 클럽 랭킹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성적 제외하고 유럽 대항전 최근에 5시즌간의 성적을 종합을 해서 통계를 낸 지표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DNA를 엿볼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30등,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에파 클럽 랭킹이 15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에파 클럽 랭킹 면에서 보면 최근에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 상대로 유럽 대항전 DNA가 밀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콘테 감독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콘테 감독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보다는 자국 세리에 A 리그 경기 운영을 중시를 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는 나폴리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귀신같이 자국 세리에 A 가서는 경기력이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콘테 감독의 챔피언스 리그보다 세리에 A 자국 리그를 중요시하는 성향 역시 프랑크푸르트에게는 다소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나폴리가 지금 부상 자원이 꽤 많은데,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폴리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핵심 측면 수비수인 스피나졸라 선수 역시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기회 창출이 가장 많은 두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나폴리가 상당히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 쪽에서 루카쿠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는 나폴리이고, 또 다른 장신 공격수 루카 선수 역시 징계로 이탈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전방에서 맨유 출신의 공격수 호일룬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호일룬 선수가 나폴리 이적 이후 초반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나폴리의 승리도 그려지는 이유는 프랑크푸르트 역시 지금 핵심 공격수인 우준 선수가 부상 여파가 있어서 결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우준 선수가 공격 쪽에서 프랑크푸르트가 빠지게 된다면 공격 화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빅매치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레알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말에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의 기세가 워낙에 좋고 특히나 이 핵심 공격수 음바페 선수를 필두로 벨링엄이나 비니시우스 같이 공격을 책임져 줘야 되는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주말에 제 아무리 빌라 상대로 무실점 클린시트 승리를 거뒀다고 하더라도 레알의 공격진 상대로 리버풀의 수비 취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가져가는 이유는 리버풀이 핵심 미드필더 흐라벤베르 선수가 복귀가 됐고, 흐라벤베르 선수가 확실히 중원에 들어오니까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발, 최근에 리버풀이 홈구장인 안필드에서는 그래도 레알 상대로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레알 사이드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아틀레티코 대 위니옹 경기.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승리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주말에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 경기에서 제가 핵심 미드필더 바리오스 선수의 부상 결장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역습 공격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중원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오스가 빠지게 된다면 이 세비야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바리오스 선수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아틀레티코가 그 공백을 잘 메웠기 때문에 위니옹 상대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클럽 브리에와 마찬가지로 벨기에 명문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올라오는 과정,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에서는 그 도깨비 면모를 많이 보여줬지만 확실히 본선에 올라와서 상위 리그의 강팀들을 상대했을 때 무기력하게 많은 실점을 하면서 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뉴캐슬 상대로 0대4 그리고 인터밀란 상대로도 0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에서는 상위 리그의 상위팀을 상대로는 체급 차이가 나고 있는 위니옹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 아틀레티코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스포르팅 경기. 이 경기는 유벤투스 승리로 지금 70% 가까이 몰려있다가 지금은 다소 떨어졌는데 어쨌든 유벤투스가 너무나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스포르팅 이변픽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 분위기 살펴드리면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2연승을 거두면서 감독 경질 효과를 받고 있고 특히나 이 직전 경기에서 크레모네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 유벤투스가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바로 스팔레티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이 스팔레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나폴리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가 최근에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옮겼었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경질이 됐었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로 새롭게 부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폴리 시절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스팔레티 감독이기 때문에 이 유벤투스가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다소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이 스포르팅의 강력한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 대항전 DNA 살펴드리면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갈 대표하는 명문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에파 클럽 랭킹이 높습니다. 지금 우에파 클럽 랭킹 보시는 것처럼 22등으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르팅이고 반대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27등입니다. 오히려 이 스포르팅보다 5계단이 낮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꾸준함은 스포르팅이 근소하게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 역시 스포르팅 사이드 이변픽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스팔레티 감독의 공격 성향뿐만 아니라 지금 유벤투스의 핵심 공격 자원, 측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디지 선수가 있는데 일디지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회 창출 20회, 빅찬스 메이킹도 4번으로 유벤투스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공격 자원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일디지까지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스포르팅 사이드의 이변픽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취향껏 무승부를 가져가시던 저처럼 승패로 과감하게 가시던 간에 스포르팅이 유벤투스 상대로 유럽 대항전 DNA가 밀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유벤투스가 감독 경질 이후에 2연승을 거뒀지만 이 새롭게 들어온 스팔레티 감독이 공격적인 전술을 추구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스포르팅 상대로 역습의 취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코펜하겐 경기. 이 경기 토트넘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첼시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스코어는 한 골차 아쉬운 패배처럼 보이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첼시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하면서 너무나 경기 내용이 좋지 못했던 토트넘이고 특히나 경기 종료 이후에 이 토트넘의 프랭크 감독이
선수단과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주장단이라고 볼 수 있는 반더벤 선수 그리고 측면 수비수 제드 스펜스 같은 선수들이 이 프랭크 감독의 악수를 거절하고 라커룸으로 향하는 다소 내부 분열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커룸 분위기, 특히나 손흥민 선수 이적 이후에 이 라커룸의 리더십 부재가 문제로 꼽히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단순히 첼시전 0대1 패배를 넘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떨어져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토트넘을 믿어보는 이유는 이 코펜하겐이 첼시가 보여줬던 것처럼 토트넘을 압도할 수 있는 전방 압박을 보여주기에는 확실히 첼시와는 체급 차이가 나는 팀이 바로 코펜하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토트넘이 안방에서 코펜하겐 상대로 꾸역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초안픽으로는 토트넘의 승리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내일 추가적으로 배당적인 변화 그리고 결정자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변픽을 가져갈지 말아야 할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초안픽으로는 토트넘의 승리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PSV 경기. 이 경기는 지금 PSV 승리에 65% 몰려 있는데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림피아코스가 홈팀임에도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고 올림피아코스 그리스 최고 명문팀 그리스 원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힘든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쪽이 너무나 저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올림피아코스 사이드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PSV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대항전 DNA 지금 우에파 클럽 랭킹이 21등으로 올림피아코스의 38등보다는 높지만 올림피아코스 역시 지금 38등으로 상당히 높은 우에파 클럽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올림피아코스가 그래도 전성기가 조금 지났지만 확실히 이름값이 있었던 선수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V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은근히 체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매치업이 6번 경기 올림피아 대 PSV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정배당을 책정받은 올림피아가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올림피아코스 사이드 충분히 가져가 봄직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안픽으로는 승무패 올마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보데글림 대 모나코 경기.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모나코 쪽이 조금 더 강해 보이지만 이 보데글림 원정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이 노르웨이 원정이고 특히나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을 하기 어려운 매치가 바로 보데글림 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인데다가 유럽 대항전 DNA를 살펴드리면 이 보데글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에파 클럽 랭킹이 36등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45등으로 오히려 보데글림이 우에파 클럽 랭킹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보데글림 특유의 홈발과 유럽 대항전 DNA 고려했을 때 보데글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국 리그 수준을 보면 프랑스 리그왕이 노르웨이 리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리그고 이 모나코에 포진한 선수들의 이름값이 확실히 보데글림트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 모나코 보데글림이 만약에 홈이라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는 모나코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말 파리 FC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모나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데글림 특유의 홈발 특히나 인조잔디의 이점을 홈팀인 보데글림이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에파 클럽 랭킹이 보데글림이 근소하게 앞선다는 점 근거로 해서 보데글림의 승리와 함께 프랑스 리그왕 수준이 더 높다는 점과 모나코 선수단 퀄리티가 확실히 보데글림보다는 이름값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고려한다면 7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3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된 경기 전 경기를 현미경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고, 나머지 국내 배당이 오픈이 되지 않는 8번부터 14번 경기는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제가 현미경분석 2부를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73회차 승무패 압축 조합픽은 내일 화요일 오후에 구매를 하는 대로 풋볼살롱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